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신 여러분께 오늘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에 버럭 화를 냈다가 뒤돌아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몇 달째 연락이 끊긴 적은요? 아니면 내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서 답답하셨던 경험은요?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음에도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36년 미국의 한 강연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책 한 권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의 일부, 즉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 3가지를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장면 장면에 이 원칙들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비판하지 말라. 비판, 비난,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카네기가 말하는 첫 번째 진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칙으로 매우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발전합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비판이 과연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강하게 비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야겠다 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억울하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라고 느끼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적 본능입니다. 인간 심리의 근본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카네기는 유명한 범죄자들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악명 높은 갱스터들조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창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마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이 국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기업인은 자신이 직원들을 위해 회사를 지키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동료,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면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바뀔까요? 카네기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의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분입니다. 어느 날 입사 3년 차인 이 대리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데이터도 틀리고 디자인도 조잡하고 논리 구조도 부실했습니다. 발표까지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김 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리, 이게 뭡니까? 3년이나 됐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숫자는 꼭 검증하라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디 가서도 못 씁니다. 이 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하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대리의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밤을 꼬박 새웠는데, 부장님은 내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그 후 이 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6개월 뒤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후임자를 교육하는데 또다시 수개월을 보냈고 팀 내 분위기는 갈수록 경직되었습니다. 비판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비판은 자료를 만든 이 대리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팀 전체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은 부부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일과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학원 픽업을 하고 밥까지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꼼짝도 않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사람이 좀 부지런해야지.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성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 나는 쉬면 안 돼? 당신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두 사람은 결국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랐지만 비판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반감만 쌓였습니다.
카네기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판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이 더 옳다고 느낀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카네기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판 대신 이해를 선택하라.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의 경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리, 이 자료 작업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하네요. 우리 지금 같이 핵심 부분만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의 차이가 이 대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정받았다고 느낀 이 대리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스로 더 철저히 준비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비판 대신 왜 그랬을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해가 변화를 만들고 비판은 저항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잠깐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그 말이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비판 대신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데일 카네기가 말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진심으로 칭찬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정말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요?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 허탈함은 또 어떠셨나요? 카네기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하나의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여지고 싶다는 것. 이것이 먹고 자는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욕구를 채워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랜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넨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과 아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칭찬은 아첨이 아닙니다. 아첨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 그것이 아첨입니다. 반면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은 상대방의 실제 강점과 노력, 그리고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첨은 치아만 보여주는 것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칭찬에 인색했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칭찬은 줄수록 돌아온다. 실제 사례로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최 여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딸 지수 씨는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몇 번 옮기며 어머니 눈에는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니? 내 친구들은 다 자리 잡았는데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딸 지수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졌고 전화를 받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는 카네기의 책을 읽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자기 방을 깔끔하게 청소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지수야, 내 방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엄마는 이런 정돈된 공간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느껴져. 그 감각이 참 예쁘다. 딸 지수 씨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모녀 사이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꺼내 놓았습니다. 관계가 살아난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를 좁혀놓은 셈입니다. 회사에서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찰스 슈어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카네기 철강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카네기 회장은 말했습니다. 슈어브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라고요. 슈어브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에서 나온다. 슈어브는 공장을 돌 때마다 직원들의 작은 성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부품 조립 속도가 빨라진 것,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작업장을 깔끔하게 유지한 것까지 그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의 생산성은 놀라울 만큼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이 더 잘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인정한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스스로 최선을 다합니다. 카네기의 세 번째 원칙을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라. 카네기는 이 원칙을 설명할 때 낚시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낚시할 때 낚싯바늘에는 무엇을 끼우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끼우나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끼우나요? 당연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나 미끼를 끼웁니다.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낚싯바늘에 딸기를 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에서는 이 당연한 원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 합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것이 모든 설득의 시작이다.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강한 욕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싶다는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그 중에서도 카네기가 가장 강조한 것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대 아들을 설득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50대 초반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 속이 탔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이러다 나중에 어쩔 거야.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싫어요. 왜요? 전형적인 부자 갈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게임에서 인정받는 것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보았습니다. 야, 너 요즘 그 게임 잘한다며? 아빠가 보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꽤 있더라. 그 두뇌를 공부에 써보면 어떨까? 수학도 사실 전략 게임 같거든. 패턴 찾는 거라는 점에서는 말이야. 아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강점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 이후 아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부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0대 후반 동창 모임 총무인 이 씨는 매년 연말 모임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회비를 제때 내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독촉 문자를 보내는 것이 민망했고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다 이 씨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독촉 문자 대신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 이번 모임 식당 정해졌어요. 형이 좋아하는 한우 맛집인데 예약 확정하려면 인원 확인이 필요해요. 형도 오는 거 맞죠? 핵심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시간을 말한 뒤 회비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답장 속도와 입금 속도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졌습니다. 설득은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얻는 가치를 먼저 보여주는 일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분들이 자주 겪을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75세 어머니를 모시는 50대 딸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나는 멀쩡해. 강 씨는 처음엔 건강을 위해 꼭 가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무척 아끼셨고 손녀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강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예쁜 한복 입고 건강하게 사진 찍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몸 관리를 해야 그날까지 정정하게 계실 수 있대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이라는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병원 약속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 직장에서도 이 원칙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청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그래서 설득할 때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가? 그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카네기는 이 원칙이 단순한 설득 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관심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3가지 기본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저항을 만들고 이해는 변화를 만든다. 두 번째 원칙, 진심으로 칭찬하라.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라. 이 세 가지 원칙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어렴풋이 느껴왔던 진실들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그것들을 의식적인 실천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이 성취를 향해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막은 관계를 깊게 가꾸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는 결국 오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단 하루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 여러분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